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생생토론 양민호입니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4.13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생생토론에서는 우리 지역의 총선을 전망하는 시간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대전에 이어서 오늘은 충남의 여야 도당 위원장과 함께 선거 이슈와 변수를 짚어보고 각 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김재식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소열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누리당 김재식 위원장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7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시간이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지난 1월 25일 날 중앙당에서 전국 17개 시도당 위원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략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에 걸쳐서 전국의 지역구 후보자를 결정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1월 중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아마도 지역구 후보 공천 절차나 또 구체적인 공천 규정을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저희 당에서는 20대 총선 승리 또 국민 공감 당내 화합이라는 목표하에 상향식 공천 원칙을 지키겠다. 또 정확한 민심을 반영하겠다. 또 정치적 약자들을 배려하겠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배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신당에서 최근에 전직 장관 등 5분을 새 인물로 영입했다가 그중에 3분을 영입한 지 불과 2시간 57분 만에 그 영입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 3분 중에 2분은 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신당이 지향하는 어떤 도덕적인 잣대에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조치로 이해하는데요. 저희 당도 그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각종 파문 중심 인물들 대거 출사표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4.13 총선에 도전장을 내고 있는 분들과 관련한 기사를 최근에 제가 봤습니다. 저희 새누리당 공직 후보자 추천 규정에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컨대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라든가 부정비리 등에 관련된 자, 또 특히 이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당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런 분들은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 안철수 신당에서도 도덕성을 강화하는 마당에 새누리당도 도덕성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공천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기류도 그렇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70일 남은 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그동안 이제 특히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야당의 분열이 가져오는 불안감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충남 도당 위원장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월 27일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정식으로 사퇴를 했죠. 그리고 대표를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선거대책위원회의 위원장 역할을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던 우리 김종인 위원장이 전권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종인 위원장님은 과거 경제민주화의 상징이잖아요. 특히 요즘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분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 이러한 것들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 시점에서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라는 우리 야당의 각오가
담겨 있고요. 그리고 빠르게 당이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선 준비는 이미 당원 당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당규대로 진행될 것이고요. 단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돼서는 명절 전후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경선 준비에 돌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참신한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 일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당 영입위원장님께서 지금은 이제 물러나셨지만 많은 훌륭한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을 해냈습니다. 표창원 교수라든가, 그리고 또 여상을 졸업해가지고 대기업에 진짜 간부를 지낸 양형자 상무님, 그리고 또 이철이 선거에 아주 또 전문가자, 정치 전문가시죠. 그리고 김병관 뭐 벤처기업 사장님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을 많이 발굴했고요. 그리고 안보나 경제 쪽 전문가들도 많이 대거 발굴을 해서 신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도 마련해서 장애인과 그리고 여성 그리고 청년들을 다수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10%에서 25%의 가산점을 줘서 그분들을 경선에서 유리하게 만드는 경선 규칙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당 같은 경우는 총선 준비를 위해서 총선 기획단을 이미 띄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충청남도를 위한 공약과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물 그리고 정책, 이걸 통해서 앞으로 선거를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당의 선거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지금 또 각 당이 처한 상황들이 있을 텐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최근에 새누리당 충남도당 부위원장이 탈당하고 일부 선리당 출신 당원들을 함께 탈당하면서 이제 안철수 신당으로 가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요. 지난번에 당진에서 있었죠. 그 여자 프로농구 올스타전에 최경환 전 부총리와 일부 예비 후보들이 오찬을 한 것을 두고 그 위원장 본인께서 이제 기자회견하시면서 문제 제기도 하고 하셨는데 네. 새누리당 충남도당이 내홍에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열이 지금 흐트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탈당과 관련해서는 좀 도당 위원장으로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당 모 의원께서 최경환 전 부총리하고 당진에서 예비 후보 등록한 5분과 함께 오찬 자리를 주선하고 모임을 같이 하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뭐 사진 한 장도 언론에 이렇게 찍혀 나온 것을 봤습니다. 매우 부적절한 모습입니다. 특정 인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뭐 누가 친박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데 민심이 조작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비 후보자들이 정치를 시작하자마자 줄 세우는 정치, 또 패거리 정치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아주 보기 흉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얼마나 민감합니까? 눈빛만 잘못 스쳐도 오해하는 이런 시기에 총선 후보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을 불러다가 줄 세우는 것, 이거 정치 도의를 벗어난 모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식의 행동이, 경솔한 행동이 당의 화합과 결속을 깨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기자회견을 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의 현역 의원들께서나 또 경쟁 다른 예비 후보들께서 저한테 엄청나게 항의 전화를 해왔습니다. 도당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도당 위원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위원장 직함이라도 달라, 예비 후보들 중에는 그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현역 의원들을 그 지역의 현역 의원들을 생각하고 또 그동안에 열심히 뛰어온 나머지 예비 후보들을 생각하면 그 요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작은 일이라도 이렇게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네. 최경환 전 부총리와 일부 예비 후보들 네. 자리는 이제 김태흠 의원께서는 네. 단순한 이제 친선 식사 자리였다라고 밝힌 바는 있었죠. 네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도 이제 봤습니다. 그분 우리 부총리께서 내각에 계실 때 무슨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모임이었다, 특별한 의미 부여가 없다라는 해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각에 있을 때 계실 때 어느 분이 그분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는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네. 자,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이제 일여 다야 구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이후에 탈당이 쭉 이어져 왔었고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가 탈당은 없는 분위기긴 하지만은 예.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에 이제 통합되는 당들이 생기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예.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초반에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였었죠. 특히 호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하게 되고 다른 지역에도 일부 탈당자가 있어서 우려를 했는데 이제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이 탈당 행렬은 대부분 멈췄고요. 당은 빠르게 안정돼 가고 있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민의당에 어떤 침체기가 온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이 실제 독자적인 행보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어떠한 전국적인 흐름이 멈추는 것 같으니까 결국은 호남권의 다른 군소 정당 내지는 그러한 일부 의원들과의 통합을 통해서 소통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지금 우리 야당이 1대1 구도라고 해도 여당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만만한 구도는 아닙니다. 물론 국민들 여론을 보면은 야권 후보한테 지지하겠다라는 퍼센테이지가 여권 후보를 지지하는 퍼센테이지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선이 야권한테 국민들이 힘을 몰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야권이 분열되다 보니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양자가 호남에서는 적어도 경쟁의 구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호남에 많은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양자의 구도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비호남권에서는 사실 조그만 분열이라도 그것은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호남권에서 분열을 해서는 야당이 선전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의당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연대나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일 테지만은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뭐 중앙당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우리 충남 도당 차원에서 저는 분명히 야권의 연대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연대를 통해서 지금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민생의 어려움 그리고 특히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희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충남 도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중앙당에도 건의하겠습니다마는 야권의 연대와 통합을 통해서 이번 총선을 승리하는 것이 특히 우리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부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1995년에 자민련이 창당돼서 선거를 쭉 치러온 게 지역 정당이 충청권에 있는 상태에서 치러온 게 20년이 됐는데요. 20년 만에 충청권에 기반을 둔 지역 정당 없이 치르는 총선이 됐거든요. 네. 이것이 지금 4.13 총선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고 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온 이 충청권의 민심이 4.13 총선에서는 어떻게 표출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이번 총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24년 만에
지역에 기반을 둔 정당 없이 치러지는 첫 번째 선거입니다. 또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이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합당한 이후에 처음 치르는 총선입니다. 그동안 충남에서는 전국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만은 보수 정당이 둘로 쪼개지다 보니까 선택도 둘로 쪼개져서 저희 새누리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한 이후에는 새누리당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신뢰를 이렇게 쌓아왔다고 자부합니다. 또 20대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 야권의 분열로 우리 당이 반사이익을 얻으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작은 선거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심은 금물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새누리당 도당으로서 임하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도당을 제대로 잘 이끌어서 충남 도당이 도민들이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공정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일까 합니다. 아까 캐스팅 보트 말씀하셨죠? 네. 말씀대로 전통적으로 충청권은 캐스팅 보트 지역이었고 역대 선거에서 과반 달성의 변곡점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아시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4석, 또 자유선진당이 3석, 지금 더민주당으로 바뀌었습니다만 더민주당이 3석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후 합당을 통해서 저희 당이 이제 7석이 됐죠. 그러나 그 이후 2014년 재작년이죠.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 선거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장조차 저희 당이 패했습니다. 이번 총선도 역시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호남이나 영남은 표의 흐름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충청권 표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충청권에서 확실한 이렇게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청권에서 압승을 해서 그 바람이 그 여세를 수도권으로 이어서 안정적인 정국 운영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충남에서는 천안 아산이 또 질문을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분교 대상 지역이고 부여 청양 공주가 이제 합구 대상인데 제가 도당위원장으로 이렇게 출마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충남의 수부도시 천안에서 지금 야당의 의원이 2분이신데 이제 분구가 될 것으로 예상이 확실한데 그 지역에서 적어도 한 석 이상의 우리 당 국회의원을 배출하는데 당력을 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대략 지금 7석 이상의 자리를 확보하거나 그 이상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 위원장께서는 지역 기반 정당이 없는 상태에서의 총선 그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시고 또 지역민들의 캐스팅 보트 역할이 어떻게 표출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원래 충남의 표심이 전국의 풍향계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충남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충남의 선거를 이제까지 보면은 인물에 대한 또 중요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1대1 싸움에서 첫 번째 선거가 지난번 2014년 지방선거였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희정 도지사가 저희 민주당으로 이렇게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의 시장 군수를 우리 당의 후보를 밀어주셨는데 훌륭한 인물로 경쟁하면은 충분히 우리 도민들이 선택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잘 아시지만은 양승조, 박완주 천안의 의원님, 그리고 또 박수현 공주의 의원님, 이 3분 국회의원 계시지만은 대한민국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의정 활동도 잘하고 예산도 잘 받아오는 분들이거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은 그만큼 인물 경쟁력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인물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내보낸다라면은 저는
과반 이상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 충남의 위기가 뭐냐면은 이 MB 정부 들어와서도 그렇지만은 박근혜 정부 이후에 계속 수도권 집중 정책을 펼침으로써 균형 발전 정책이 후퇴하고 그로 인해서 충남에 들어오려는 기업들이 다 지금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2007년에 비해서 작년에 우리 충청남도에 온 기업의 숫자가 2007년에는 한 378개의 기업이었는데 작년에는 32개의 기업이 왔어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중심축이라고 하는 충남에 치명타를 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당이 애초에 추구했던 균형발전 정책을 다시 정책으로 채택되지 않는다라면은 충남이 경제 활성화를 가져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실제 일부 금산에 있는 중부대라든가 홍성에 있는 청운대 학생들 뭐 과반 정도가 수도권으로 지금 이전을 결정을 한 상황이고 이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텐데 그렇다면은 충청남도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는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국가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균형 발전 정책을 지지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와서 지방을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충남 지역에 있어서 실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이상 이제는 지역주의 정당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특히 농어민들이 굉장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정당인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진짜 앞으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서민들을 위한 예. 뭔가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충남 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를 많이 지지해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 지역 기반 정당은 없지만은 새로운 정당 이제 며칠 뒤면 창당이 될 텐데 국민의당 선거 공보가 붙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 국민의당에 대해서 여야 각 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네, 국민의당 창당 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탈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죠. 이러다 보니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 지지 세력이 이탈할 것으로 일부 이탈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기도 합니다. 일례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 당에서도 전 도의회 의장 같은 분이 저희 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으로 입당해서 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당 행보를 보면 반대 더민주 또 호남연대라는 두 축으로 이렇게 구성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더민주에 대한 반대 또는 호남연대 지역 정책에 대한 정서가 만약에 좀 약해진다면 제3세력의 크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 최근에 국민의당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제가 보도를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이 정책이나 또는 노선, 의정 활동에 있어서 차별화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거품이 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질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나 위원장께 아까 간략하게 여쭤봤었는데 같은 질문 드릴게요. 예. 이번 선거에서 예. 국민의당이 여야 선거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의당이 물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세력들이 이탈을 해서 합류했고 또 뭐 새누리당의 일부가 또 합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는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저희 당의 입장에서요. 국민의당이 초기에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탄력을 받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이제 새롭게 입당하는 참신한 인물들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영입된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안철수 국회의원의 또 핵심 참모들과의 어떤 갈등 그리고 또 뭐 이승만 국부 발언과 같은 곳에서 나타나는 정체성의 문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지지율이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탄력도 덜 받고 있는데요. 저는 아직은 국민의당의 어떤 파괴력을 예측하기에는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역대 많은 정당의 이제 분열과 통합을 봐온 입장에서 볼 때는 새로운 정당이 자리를 잡기에는 쉽지 않다. 특히 좋은 인물들을 발굴해내야 되는데 그 좋은 인물을 발굴한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고 인물이 쉽게 또 키워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좋은 인물들과 새로운 좋은 신진들이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좋은 인물들을 발굴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야권한테는 이것이 분열로 작용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경쟁하는 것은 오히려 야권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혁신을 하는데 보탬이 되겠지만은 기타 호남권에서 하는 것은 보탬이 되겠지만은 비호남권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야당의 지지층에서 저는 연합과 연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러한 연대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 야당의 총선 승리를 해내지 못하면은 나중에 야당 전체가 패배하고 진짜 새누리당한테 뭐 개헌 저지선까지 돌파되는 아주 진짜 치명타를 입는다라면은 야권 전체의 지도자들이 공멸할 뿐더러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이고 역사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은 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의당의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탈당해서 옮겨가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제 국민의당이 총선 체제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면 여당과 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공천을 받기 위해서 가거나 또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은 국민의당이 총선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커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우려를 하십니까? 대안은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 무소속 예비 후보 6명이 또 6명 중 5명이 국민의당으로 입당할 예정으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에 낙천한 사람 또는 공천에서 낙천될 것으로 그러니까 통과가 어려운 사람들이 탈당해서 이렇게 모일 경우 사실 국민의당은 창당 목적을 잃어버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를 엊그제 봤습니다만은 부산시당 창당대회 때 무슨 폭력으로 얼룩졌다 하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좀 졸속으로 창당하다 보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일단 정치인의 이합집산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정치 발전이라기보다는 정당 정책의 퇴행이란 측면에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에 2012년도인가요? 박세일 전 의원이셨죠. 그분이 국민생각이라는 당을 창당해서 말하자면 낙수욕 떨어지는 공천에서 떨어지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창당했는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2% 정당 등록 요건에도 못 미쳐서 결국 정당이
해산되는 그런 취소되는 등록이 취소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공천에 탈락한 분들이 국민의당을 구성하는 행태로 간다면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나 위원장께서는 예. 국민의당의 영향력에 대해서 또 공천을 받지 못한 분들이 가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그 기회라는 것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한 길을 쭉 파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그분들 나름대로의 판단인데 문제는 이제 그러한 이 당 저 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과연 정치적 소신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저는 그러한 것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국민의당에 좋은 인물들이 발굴돼서 또 국민들을 대변하고 거기에 지지층을 대변해서 정치를 혁신하고 개혁에 도움이 된다라면은 보탬이 되겠죠. 그러나 정당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창당돼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보탬이 되기에는 오랜 기간 검증의 기간이 필요한데 아직은 속단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안철수 의원과 실제 개혁적 진보에 가까운 천정배 의원의 두 중심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탈당파 의원들의 좀 보수적인 색채 이러한 것들이 과연 어떠한 조화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 두 당 여야 위원장들을 모신 것은 충남 지역의 이제 판세 네. 이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려고 모신 건데요. 이번 총선에서 충남 지역에 변수가 될 요인이라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네, 여러 차례 언급됐습니다만은 첫 번째 변수는 야권 분열입니다. 말씀대로 아까 우리 나 위원장님께서 좋은 인물을 많이 영입하셔서 그걸로 승부를 하겠다 하는데 저희 당은 사실 늘 새 인물이 영입이 됩니다. 저희 지역구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 비후보가 저를 보면서 5명이랍니다. 얼마나 많은 인물이 스스로 들어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소위 혁명적인 공천제도죠.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그런 좋은 분들이 들어오는 저희 당의 자산이 참 좋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요. 야권 분열 요새 잘 아다시피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인가요? 네. 비대위원장의 과거 정치 행적 가지고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 국부 발언 이런 문제에서도 오락가락하니까 사실상 많은 국민들이 애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야권 분열 상황에서 이번 총선은 그 상당한 변수가 되리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선거구 획정 문제 역시 큰 변수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 천안 아산이 분구 대상으로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요. 역대 선거 결과를 보면 천안에서 저희 당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우수한 후보를 주민의 지지를 받는 우수한 후보를 내세울 때 야당에 이렇게 의정활동을 훌륭히 하셨다는 그런 분도 충분히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기대합니다. 또 한편 지금 이완구 전 총리께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 그분은 사실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총리된 지 60여일 만에 낙마하셨는데요. 충청 대망론을 이어가던 정치인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충청의 자존심에도 좀 많은 먹칠이 됐습니다만 그 이완구 재판 총리 결과로 인해서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앞으로 기추가 주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이번 총선의 변수들을 어떤 점들을 꼽고 계십니까?
예, 물론 아까 김재식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권 분열이 과연 이번 총선에 어떻게 충남에서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좀 관건인데요. 그러나 충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에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작은 영향도 또 엄청난 선거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전체적으로 후보 단일화라든가 선거 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항상 정권 심판론 그리고 또 여당에서 주장하는 뭐 정권 안정론 요즘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의회 심판론까지 내세우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국회에 대한 심판론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쟁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변수는 충청남도의 안희정과 같은 인물들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대망론이 과연 우리 충남 도민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미칠지 그것도 하나의 변수라고 생각하고요. 또 의미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농어민들을 만나면은요, 이 한중 FTA 체결 이후에 과연 농민들, 어민들이 설 자리가 있느냐라고 한탄을 하고 계셔요. 쌀값은 뭐 20만 원 이상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보장한다. 뭐 22만 원, 23만 원 그렇게 약속했는데 지금 13만 원대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진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농민들의 한탄과 한숨 소리가 여전하고요. 그리고 노동자들 요즘 얼마나 삶이 어렵습니까? 3만 달러에 육박하는데 노동자들의 해고를 너무 쉽게 해야 된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과거에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지금 해고를 쉽게 하고 정규직을 2년에서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자 하는 법안에 지금 뭐 얘기가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 이게 서민들과 농어민들, 노동자들의 고통을 과연 지금의 현 정부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그리고 또 균형발전 때 그 나름대로 충남이 잘 나갔었고 뭐 중앙의 여러 기관들의 본사가 예를 들어서 보령의 중부발전의 본사가 지금 이전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노무현 정부 때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라고 해서 왔던 거거든요. 이러한 사례들 그리고 뭐 경찰대라든가 여러 공공기관들이 또 지역에 내려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오히려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다 이제 우리 충남 지역에 있던 기업들 대학조차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렇죠. 이번 총선의 이슈가 되겠다. 정책을 예상을 하시는 거고요.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우리 충남 도민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또 많은 지지를 기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변수를 여쭤봤는데 각 당에서 유권자들에게 또 약속할 수 있는 그 공약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해서 여쭤볼게요. 저희 충남도당에서는 지난주에 대학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한 10여 분을 공약 개발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그 내용을 좀 취합해서 중앙당에 보고도 하고 각 당협별로 해당되는 공약은 내려보내서 그 공약을 가지고 심판을 받고자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나소연 위원장님 말씀 중에 아마 더 보태도 되겠습니까? 네네. 아마 우리 나소연 위원장님
희망 사항이 같은데 그 후보 연대 뭐 후보 단일화 말씀을 하셨는데 안철수 당 대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더 문제와는 후보 단일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이 이 뱉은 말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쉬울까 그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거론해봤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은 아직 대표가 아니고 예, 영입위원장인가요? 예. 그렇죠. 근데 우리 김재식 위원장님이 꼭 국민의당 그럼- 위원장님처럼 아니 말씀하시는- 옆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의당 말씀은 그렇게 쉽게 속단은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더민주당 충남도당에서는 그 이번 공약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한번 정리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이미 김정섭 총선 기획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이미 정책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약을 개발 중에 있고요. 지난번 도청에 가서 기자회견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보육에 관련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이 보육 요즘 대란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 정책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균형 발전에 대한 우리들의 입장 그리고 이제 공공교통 복지 정책으로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공용화 시킬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입장을 이미 1차적으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충남에 진짜 필요한 공약을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발표를 하게 될 거고요. 단지 이제 이미 발표된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0세에서 5세까지 보육에 관련돼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무상으로 하겠다 확실하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그 누리 과정이 이렇게 대혼란을 초래하게 됐냐면은 실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데 시도교육청의 예산 상황을 진짜 모르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공약해놓고 시도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은 제가 볼 땐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시도교육청에서 2013년까지 보면은 약 3조 원이었던 지방채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에 얼마로 불었냐면은 14조 5천억으로 급증했습니다. 그 시간이 핵심이 우리가 많이 남아 있지는 예. 않은데 누리과정 예산에 네. 대해서는 이게 대통령 공약이었고 예.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이 충남 지역의 공약을 네. 정리하면서 그 네.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예. 두 분께 이제 남은 시간 한 1분 30초 정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당 위원장으로서 충남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대안 제시로 시간을 1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나소열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수도권 규제 완화 이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여야 충청권 현역 의원들이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그걸 반대한다는 기자회견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모토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말씀을 첨언을 하고요. 그것도 이제 뭐 지역 현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언급하고 싶은 첫 번째 현안은 가뭄 문제입니다. 작년에 42년 만에 최대 가뭄이 왔다고 그러는데 겨울 장마도 있었고 엊그제 눈이 좀 내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서산 태안 지역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그 지역을 포함한 충남 서북부 지역 8개 시군의 가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금강물을 생활용수로 쓰는 금강물을 보령댐으로 도수하는 넘기는 예산을 국가에서 600억 뭐 예비비로 뭐 114억을 썼고요.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 또 예결위원으로서 도수로 건설에 467억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는 금년 봄 논농사입니다. 물론 예당 공주 금강땡물을
예당 저수지로 이렇게 도수하는 그런 예산을 제가 이제 400억 정도 이렇게 확보해서 그 공사도 곧 이루어지겠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수지 준설 문제라든가 예. 또 서산 A지구, B지구 물을 좀 도수하는 그런 사업도 네.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고요. 예, 두 번째, 시간이 거의 이제 아, 돼가지고요. 그런가요? 하나만 더, 하나만 네네, 더 하나만 더 말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최대의 국책 사업인데 지난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업 타당성 조사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겁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 사업도 충남의 최대 현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위원장님. 예, 새누리당에서 여야 관계없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는데 적어도 노무현 정부 때는 세종시를 비롯한 균형 발전 정책을 확실히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MB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수도권 규제 완화 다 풀어놓고 중앙 정부는 저렇게 대차게 밀어붙이는데 충청권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아무리 성명을 발표한들 저는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하려면은 국가의 정책, 중앙정부의 정책을 바꿔놓지 않고 반대한다는 것은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우리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우리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가 또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 정책 반드시 바로 세워놓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충남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저는 균형 발전 정책은 앞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농어민을 비롯한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지만은 특히 자영업자가 10년 동안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수백만 명이 창업하고 수백만 명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위한 희망이 있는 정치가 과연 되고 있는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면은 요즘은 성공할 가망성이 없어서 서민의 자식은 끝까지 서민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만큼 희망이 없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안희정 도지사 뽑아주시니까 야당이지만 잘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인물들은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시킬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 제대로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야의 충남 도당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거구 획정 지원으로 이른바 깜깜이 선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유권자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이 시간이 도움이 됐기를 기대합니다. KBS 생생토론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